아,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연기의 일어남과 조건의 일어남과 이제 사라짐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서가 약간 뒤바뀐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 마음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 우리한테 있는 거는 이제 몸과 마음이라고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는 대상 중에서 몸과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 이제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어떤 관계를 좀 이해하는 게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은 서로가 이제 의지하고 있다는 것, 서로 의지하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제 이런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느냐,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알아차림이라는 것의 그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제 실제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의 이제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과거, 미래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걸 뭐 영어에서는 here and now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위파사나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라기보다. 물론 이제 과거에 지나간 것이 나중에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기본은 우리가 이제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에 대한 알아차림이 잘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찰나 삼매라든가 이런 삼매가 좀 형성이 되면 그때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반조, 조사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 허상이니 실상이니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경전이나 이런 데서는 담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의 법을 이제 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제 어떤 대상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생각이 없이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건데요. 이 생각 없이 알아차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현상을 볼 때 그냥 직관적으로 직접적인 지혜로 보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어떤 개념화 작업이나 어떤 그거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주로 뭐에서 인식을 주로 많이 합니까? 어떤 이름을 통해서 인식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다, 뭐다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직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름을 빌지 않고 그냥 그 일어나는 그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딱 알아차리는 직접적인 지혜로 아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개념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저 뒤에 들어오시라 그래요. 직접적으로 이제 개념이 개입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좀 자기 소위 말해서 업식이 작용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바깥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상을 인식하던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또 접근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실상을 본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저를 일묵 이렇게 하면 이름으로만 딱 접근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저 일묵이라는 그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만 접근을 하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계속 저라는 존재는 계속 순간순간 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조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런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걸 보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순간적으로 보지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배제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물의 실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념화되고 개념화된 어떤 형태로만 접근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인식은 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이 작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이미 관념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혜로 보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컵을 이렇게 컵에 이렇게 닿을 때 이런 것을 뭐 닿는 느낌을 닿음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지 닿는 느낌을 그냥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감각을. 그냥 어떤 개념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관념적, 이런 이름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알기 시작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실상과 우리 인식 사이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처음에는 근데, 이런 개념 없이 접근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요. 어찌 해야 될 바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막 헤매게 되고.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점점 그 실상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보자 때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가리킬 때도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숨을 잘 이제 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처음에 지도를 하냐면 덜숨, 들어가는 숨에는 그냥 덜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나가는 숨에는 날숨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덜숨, 날숨, 덜숨, 날숨 이렇게 하면 접근하기는 쉬워요. 처음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가다 보면 이것이 이제 숨 자체를 알아차리는 거에 이제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냥 계속 이름이 대상이 돼버리고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그 실상, 우리가 이름이라는 게 있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진 않고 그 이름에 빠져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걸 책이라고 하면 책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고 이 책이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이 뭐 종이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그 실제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이 책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지 실제로는 뭐 어떤 종이와 이런 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접근하기는 좋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죠? 대부분이 어떤 개념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진리나 실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으로부터 좀 일시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의사소통이나 사람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좀 배제된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연습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 훈련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됐을 때 직관적으로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이 없이 그냥 그 개념 그대로를 아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찰나산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그 대상 이걸 조금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숨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은 숨 자체를 우리가 그냥 덜숨, 날숨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할 때 하고 숨이 그냥 들어가는 그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것도 일종의 공기잖아요. 그죠? 이 숨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어떤 개념 없이 그냥 탁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행이 잘 되면 다른 생각은 전혀 없어지고 숨을 아는 그 마음 상태만 그대로 있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이라는 그 자체를 아는 그 마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다른 대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걸 볼 때도 이걸 종이라는 걸 볼 때도 종이란 이름은 아니지만 그냥 이 대상이 존재하는 그대로 그냥 아는 마음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이제 다른 어떤 번뇌나 다른 생각들이 전혀 배제된 상태를 직접적으로 아는 그런 것만 이제 있게 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찰나산매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아요. 이제 보통은 좀 이제 현상들이 지나가고 나서 그거를 아차하고 알아차리고 마음이 이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사띠를 번역할 때 챙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마음이 이제 딴 데로 가면 탁 챙긴다 이거예요. 딴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는 뭐 하도도 챙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챙겨라 이런 말로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 알아차림이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디 알아차리면 그냥 대상을 있는 그대로 딱 포착한다는 의미가 좀 강하고 챙긴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그 불선한 마음이나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잘 이제 보호하고 챙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관적으로 생각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보면 이제 하루 중에 생각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그것도 생산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말 그대로 경상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에는 주로 뭐가 바탕이 되냐면 욕망이라든가 분노, 화가 나서 그 생각이 계속 오늘 아침 남편하고 싸웠는데 저 인간이 뭐 왜 저랬을까 막 이러면서 그 남편에 대한 분노가 바탕이 돼서 그런 생각들이 막 이어갈 수도 있고 아들한테 그럴 수도 있고 오다가 누구하고 부딪혔을 때 또 그게 잔재가 남아서 생각이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대체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이 생각이 좀 걷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머릿속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나 위파사나 수행을 하나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생각을 걷어내는 작업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제 생각이 걷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뭐가 주로 드러나냐 하면 5가지 감각 대상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머릿속이 복잡해서 이제 어떤 생각들에 막 휩쓸리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걷어내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들 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보는 거, 듣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어떤 맛을 보고 또는 이 감촉, 우리가 몸에서 오는 감각들,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래 남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5감각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감각적 욕망이다 이런 말은 그런 거를 즐기는 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감각 대상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 이것이 수행에서 이제 좀 생각이 좀 걷어졌을 때 나타나고 이런 5가지 감각 대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주된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알아차림의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좀 위파사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인 한 단계 좀 나아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물질을 보는 건데요. 이 5 감각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느냐 하면 우리가 몸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감각 대상이 여러분들 뭐 불교 절에 다니면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주로 뭐 보고 싶어 하는 형상, 뭐 어떤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소리, 냄새, 맛, 뭐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우주에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서 있는 뭐 웬만한 산업들이 다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카메라 시장 이거는 보는 걸 이렇게 찍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형상에 대한 가래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찍어 가지고 계속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 카메라 시장도 아마 이 산업 중에서 엄청난 그 시장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이라 그러기도 해요. 카메라 시장이. 뭐 그리고 뭐 향수 산업 뭐 이런 게 다 냄새잖아요. 음악 이게 다 소리에 대한 거고 이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감각적인 거를 자극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경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주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대상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이 감각 대상 이제 생각이 있을 때는 이 처음에 일어나는 건 감각적인 대상과 만남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이 막 움직일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생각에 덮여가지고. 근데 이제 생각이 좀 걷어지고 나면은 이 감각 대상들의 작용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런 대상을 만나서, 예를 들면 아름다운 형상을 만나서 그 형상을 만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눈이 있어야 또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형상을 알아차리면 형상을 아는 이 눈도 더불어 알아차려집니다. 나중에 되면. 그 다음에 이 형상과 이 눈이 만나면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이 보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대상을 저건 뭐다라고 딱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아는 마음,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 저건 너무 예쁘다. 저건 무슨 색깔일까? 저건 뭐 누가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그것에 대한 일종의 내면의 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생각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 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이제 생각으로 진행될 때만 우리가 보통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감각 대상과의 만남 이런 부분에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걷어진 상태 그 상태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참 하고 나서 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네 하고 알아차림 이런 거는 사실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에 이미 놀아난 그 상태를 자기가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이 형상과 눈이 만나서 거기서 보는 이 자리, 이거는 실제로 지금 딱 발생한 자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소리가 들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자세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뿌시럭뿌시럭 하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소리라는 그걸 소리로만 받아들이면 별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 내 번뇌가 작용을 합니다. 아, 저 소리는 무슨 소리고, 왜 저 사람 저런 소리를 내고, 저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 난 저렇게 수행하면 이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단지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인데 우리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뭐가 작용을 합니까? 이런 번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번뇌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움직이는 그 밑뿌리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도사입니다. 도사, 성냄. 그거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소리를 소리로만 보고 형상을 형상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냥 형상 보이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보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리도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냥 소리로만 인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저런 소리가 들린다는 그것만 알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화라든가 집착, 저걸 계속 보고 싶다라든가 저건 싫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압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생각에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그건 윗바사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실상이 아니라 생각이 놀아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감각 대상에 대해 저건 그냥 저런 건 하나의 형상의 내용적으로는 뭐 여러 다양하겠지만 형상의 형태다 또는 소리다 냄새다 맛이다 이건 무슨 맛이다 그냥 거기서 끝나라 이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1차적인 인식에서 이제 멈추고 그걸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개념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좋다 싫다 분별을 하는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멈추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되면 자꾸 이제 그 생각이나 이런 거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생각이 좀 거쳐지면 이런 이제 색소형 미촉이라고 하는 그 5가지 대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5가지 대상이 나타나면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뭐로 접근이 가능하냐 하면 안이비설신이라는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또 감각 기능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2가지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뭐가 또 알 수 있게 되겠어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이제 냄새 맡고 맛보고 이 감각, 감촉을 느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 대상이 있으면 그걸 아는 마음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잖아요. 그죠? 안이비설신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아는 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분노로서 아느냐 아니면 탐욕으로 아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느냐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뭐냐 마음에 대한 자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또 어떤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아는 마음과 알아차리는 마음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긴 해요.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뭐 사실 그렇게까지 뭐 이야기 구태여 구분하지 않더라도 둘 다 이제 하나는 그냥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이고 그 인식한 마음, 아는 마음을 다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마음을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감각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 마음을 아는 걸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대상을 아는 거는 1차적인 건데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건 2차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까지 사람들이 잘 안 가고 이 대상을 아는 거에서 다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이 대상을 아는 요 놈이 뭐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를 이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알아야 실제 이제 수행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진짜 비파사나의 시작은 이 마음을 볼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뭐 절에 한 30년 다니고 10년, 20년, 30년 이래 다녀도 뭐 사람이 변하진 않는 것 같다. 저 사람 뭐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대로고 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저 사람 맨날 고집스러운 게 고집스러운 그대로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대부분은 대상에만 빠져 있고 자기 마음을 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밖에서 바깥 대상과 관계하는 이 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몇천 년이 지나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정화를 하겠어요. 내 마음을 일단은 알아차려야 그 마음에 대한 변화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 대상으로 향해져 있지 이 마음을 보는 힘이 없어요. 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몇천 년이,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그건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
일어나는 문제를 대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1차적으로는 이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분노로서 관계하는 거구나. 또는 이게 그 탐욕으로 관계를 하는 거구나. 하는 이거를 이제 자각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어떤 자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딱 먹으면 바로 인식의 전환이거든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해강만조라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 뭐 사실 화도에서 뭐 추우면 춥다 하고 더우면 덥다 하고 뭐 그놈이 이 몸을 끌고 다니 이놈 먹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밖으로 향해 있던 마음은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돌리는 작업이거든요. 바깥 경계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내면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바라보는 그건데 그래서 뭐 이 그 방향성을 밖에서부터 밖으로 향해져 있는 마음을 자기 마음을 그 바깥하고 관계하는 그러니까 이 대상과 만날 때 그 어떤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제일 이제 출발점이고 이게 되면은 여러분은 변할 수 있어요. 이제 수행이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만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감각 대상을 알아야 되고, 그죠? 색생각 미촉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으면 그거 두 가지를 알면 그걸 의지해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몽둥이가 있죠, 그죠? 이 몽둥이가 있고 이 종이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이게 뭐예요? 소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치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종은 눈에 비유를 할 수 있고 이 막대기는 뭐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형상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눈과 형상이 만나는 거기서 소리라는 이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고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감각 대상입니다. 5가지 감각 대상. 이 5가지 감각 대상을 만나고 그것이 그 대상을 알면 그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는 그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각 그 기능과 감각 이 대상이 만나면 거기서 이제 식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없으면 식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는 거기서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본다.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아는 것과 마음을 아는 것은 약간 달라요. 물질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평소에도 항상 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접하는 거는. 근데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 경계에 휩쓸려요. 우리나라 말에서 경계에 끄달린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어떤 대상에 자꾸 휩쓸린다. 이거 예쁜 여자 나타나면 해가 정신이 이래 팔려버리고 또 막 좋은 게 보이면 막 그게 팔리고 또 막 노래가 막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 그게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이건 놓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챙기라는 의미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뺏기지 않고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행자로서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대상에 끄달리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이제 자기 마음의 상태를 보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완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과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 마음의 세계를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바깥 세상이 있지만은 또 이런 우리 마음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걸 보는 그 이 영역은 또 완전 새로운 영역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불교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모르고는 사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려워요.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한다 해도 그 책은 여러분들한테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그 관념의 세상이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진짜 진정한 지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어제 어떤 스님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사실 뭐 그런 그 견성이란 말을 이런 마음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썼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마음 상태를 볼 줄 아는 것을 견성으로 이해를 했다고. 근데 그 말은 상당히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깨달음은 번뇌가 소멸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번뇌가 소멸돼서 더 이상 번뇌라고 하는 게 어떤 씨가 말라버린 거죠. 부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요. 그 다음에 뿌리를 뽑는데 잔뿌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 그 다음에 그걸 갈기 쪼갭니다. 쪼개서 그 다음에 뭐 해요? 태워요. 말려서 바짝 말려갖고 완전히 태워갖고 재가 된 다음에 날려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택도 없죠. 그렇게 안 된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태가 이제 아란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번뇌가 완전히 이제 조건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자극에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깨달음이지만 우리가 수행자로서 이제 이래 전환되는 지점은 바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기 그 지점이다 이래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만 돼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향상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향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자꾸 사람들이 경계 뺏긴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계속 이렇게 그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환원해서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 이런 것이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그 방법이 뭐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냐면 청정도론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물질을 제대로 알아야 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마음을 보기 시작을 하면 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을 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지점이라기보다는 이게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게. 물질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눈이라는 물질과 형상이라는 물질을 의지해서 그것이 만나는 거기서 마음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리가 뭐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게? 이 부딪힘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가 이런 부딪힘이 없는데 소리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이라는 걸 알고 눈을 알고 형상을 알면 그 부딪힘에서 일어나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는 마음도 알기가 쉽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보면 이 마음이 뭐에 의지하느냐 그렇게 해서 또 그 물질을 또 찾을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몸에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 물질이잖아요. 그죠? 이 몸을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이 몸을 알아차리다 보면 이 몸을 아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알아차린다는 자체가 알미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몸을 아는 그 마음이 오염됐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또 이제 알아차리면 그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다. 그래서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보통 이제 표현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마음이 어떻게 대상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같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각 대상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첫째, 다섯 감각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기본이 되면 그걸 아는 마음의
마음이 이제 번뇌가 없으면 그냥 그 알아차림이 깨끗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볼 땐 보는 것만 있고, 듣을 때 듣는 것만 있고, 그러면, 여기는 번뇌가 없다는 걸 또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나한테, 탐욕이 없구나, 성냄이 없구나. 그렇게 알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 듣는 과정에서 짜증이 났다 그러면 그 짜증을 알아차리면 이거는 화를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에 접근하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념처경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 그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신념처죠, 그죠? 몸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대념처경 한번 펴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이야기할 때 신념처는 249페이지입니다. 신념처는 이제 물질에 해당하고요. 수심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주로 정신에 해당하는, 법에는 물론 물질이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뭐 오온이나 육처 이런 이야기가 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에 이제 이 몸에 대한 관찰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이제 정신적인 거는 자기가 긴가민가 이럴 수도 있지만, 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가고 밥 먹고 이런 거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그 현상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을 알기가 쉽다는 거죠. 너무 처음부터 마음만 보겠다 이렇게 할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생각을 알아차리, 이런 걸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막 생각이 움직이는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파사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덜숨 날숨에 대한 거는 주로 이제 사마타, 이제 우리가 호흡,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호흡인데, 이거는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덜숨 날숨 이건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행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생각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호흡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일단 생각이 좀 걷어져야 알아차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알아차림을,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위파사나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가지 자세, 이게 이제 위파사나의 기본인데, 여기서 네 가지 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행주자화입니다. 행주자화. 행이라는 거는 걸어가는 거고, 주는 뭐예요? 서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서 있는 거. 좌라는 것은 앉아 있고, 와는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걸 알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걸 알아라.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4대라고 나와요. 4대. 네 가지. 근본 물질. 조금만 25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이 몸에는 땅의 요소도 있고, 물의 요소도 있고, 불의 요소도 있고, 바람의 요소가 있다. 이제 아까 그 감각 대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색성향 미촉이잖아요. 그죠? 이 감촉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4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4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의 요소인데, 이 땅의 요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손을 이렇게 땅을 만졌을 때 뭐예요? 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딱딱함, 뭐 매끄러움 이런 게 느껴지죠? 매끄럽기도 하고 그런 게 느껴지죠? 이런 단단함으로 대표되는, 단단함은 또 뭐가 있겠어요? 이런 거 몰랑몰랑하죠, 그죠? 단단함의 반대가 몰랑몰랑한 거고, 또 이건 매끄럽잖아요, 그죠? 매끄러움의 반대는 또 뭐예요? 거침이죠. 또 이런 단단하다는 건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거하고도 관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성질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땅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지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만졌을 때, 이건 몰랑몰랑하네. 이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의 요소입니다. 이빨 같은 건 뭐예요? 단단하죠. 이것도 땅의 요소. 머리도 단단하죠. 이것도 땅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만지면
저 뭐고 이렇게 옷 같은 거 만지면 거칠거칠하죠. 이런 거는 역시 땅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요소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건 좀 약간 어떤 질량이 있는 어떤 물질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겁고 가볍고 이런 걸로 본다면 질량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말로서 딱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함이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지대라고 하는 것은. 수라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온도를 이야기합니다. 온도.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만져보면 차갑다, 뜨겁다 있죠? 바다가 이제 손대면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몸도 따뜻함이 있고 차가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화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손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운동성이죠. 물질은 운동할 수 있는 힘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운동의 가능성이. 이런 움직이게 하는 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풍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움직이다 멈추는 것도 지탱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풍대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어떤 크든 작든 아무리 작은 물질이든 간에 아무리 크든 물질이든 간에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우리가 손의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것이 뭐가 있어요? 단단함이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건 차다 뜨겁다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 그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요런 성질들을 그리고 또 이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물질이 요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일종의 인력이 우리 이제 요즘 물리학으로 이야기하면 인력이죠. 이런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대. 그러니까 지수 화풍할 때 수. 이거는 이제 물질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물 같은 것도 흩어지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건 그 형태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뭐 어떤 물질이든 간에 이 네 가지 요소는 다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크든 작든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든 우리 몸 전체를 이야기하든 아니면 아주 작은 뭐 원자 단위로 가는 그런 걸 보든 간에 그런 어떤 형태든지 물질이 있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단단하고 뭐 가볍거나 뭐 무겁거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뜨겁고 차가운 온도가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움직임, 운동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물질을 묶어주는 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힘이 없으면 형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4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화풍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수대는 우리가 의식으로 지혜로서 아는 거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뜨겁고 차가운 거는 우리가 몸의 감각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죠. 그죠? 경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손의 움직임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땅도 경험할 수 있고 단단함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색성향 및 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촉이라고 하는 거는 지대나 화대나 풍대가 드러나는 걸 우리가 촉이라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손에서 내가 이래 하면 단단하고 뭔가 딱딱한 걸 느끼잖아요. 이게 지대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져보니까 아 이건 차네. 이 물질에 이 책상에 뭘 느끼는 거예요? 화대.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이렇게 눌러도 안 내려가고 이제 딱 받쳐주는 힘이 있잖아요.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풍대입니다. 풍대. 이게 이래 움직이고 이런 것도 다 풍대의 역할입니다. 멈춰있는 거. 내가 이래 손으로 움직이다 이래 딱 멈춰있는 이것도 일단 풍대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정지도 일종의 운동하고 관계 있거든요. 정지나 이제 정지. 그래서 이제 촉이라고 하는 건 지화풍이고, 그래서 안이비설신은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건 몸은 다 아실 거고, 그죠?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것이 만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전호 안식,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보면 걸어가는 거는 뭐가 작용하는 거겠어요? 예? 걸을 때는 주로 풍대가 작용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바닥에 닿을 때는 또 주로 뭐가 작용해요? 지대. 맨발로 가면 뭐 화대도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땅이라는 건 또 지대가 작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걷는 동작 속에서 이런 그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그 보면 그냥 그 움직임 자체를 알거나 닿는 느낌, 닿는 그 감각 자체를 알거나 이런 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걷고 있다 이건 뭐예요? 그냥 개념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이제 실상을 봐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걷고 있으면 걷고 있다고 알고 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서 있을 때도 주로 서 있으면 바닥에 닿는 감각이나 이런 게 주로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가만히 지탱하고 있는 이런 풍대를 느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앉아 있을 때도 보면은 뭐 그냥 이제 자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엉덩이가 딱 바닥에 닿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마음에서 이제 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다리에 통증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런 건 다 뭐게 되겠어요? 이런 것도 다 자극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지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앉아 있는데 막 다리에 열이 막 난다. 그런 거는 뭐가 되겠어요? 화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막 몸의 움직임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는 또 붕대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게 결국은 이게 이런 실상으로 가게, 실상으로 가는 게 바로 이런 이제 색성형 미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대나 화대, 풍대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저게 우리가 애인하고 손을 잡으면 너무 좋다 이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닿는 그 감각은 뭐라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느끼거나 따뜻함을 느끼거나 이런 그 4대 요소를 느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생각이 좋다 싫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 실제 상황은 그 이제 그런 그 감각 접촉의 그 지대, 화대, 풍대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실제는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몸이 어떤 자세를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다음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걷다가 앉을 수도 있잖아요. 앉다가 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를.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이제 앉았다가 누우려고 하는 그때 딱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아란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자세.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꿰뚫어 알아서 아란이 된 존재로서 안한존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나아갈 때도 물러설 때도 앞으로 나아갈 때 자기가 나아가는 걸 분명히 알고 이게 분명히 안다는 건 바로 이런 실상 아까 말한 그 실상을 보는 겁니다. 나아갈 때도 형상을 보면 형상을 알고 또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또 자기 풍대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형상을 통해서 저거는 참 마음에 든다 좋다 이거 거기서 만약에 그거에 대한 탐욕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를 또 알아차리면 그건 뭐로 가는 거겠어요?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바뀌죠. 그죠? 또는 그 보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탐욕 자체를 알아차리면 이거는 뭐예요?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알아차림을 아는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물질로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뭐 나머지도 뭐 다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또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림. 그러니까 먹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이 숟가락을 들고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손에서 이렇게 잡을 때 감각을 알고 이렇게 움직임을 알고 여기 닿는 감각, 또 맛에 대해서 이거 맛없다. 이건 뭐예요? 맛없다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건 이건 약간 성냄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또 알아차리고. 그러면 이게 물질을 알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 물질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또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씹을 때는 이제 이빨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알아차릴 수가 있고 또 목에서 넘어서 가는 거 이것도 알 수 있고. 그죠?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 뭐 대소변 그럴 때 뭐 다 마찬가지. 말할 때도 이제 자기가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밥 먹을 때가 이제 우리 삶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대화할 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말하는 과정에서 누가 말을 하는 걸 듣는 거, 이것도 이제 딱 귀 기울여 듣는 거, 다른 번뇌 없이 그 소리 자체를 듣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들으면서 계속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 인간 잘난 체 하네. 왜 저래 자꾸 떠들어 쌌나. 막 이렇게 이제 그럴 때는 그 말하는 그 속에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자만이나 싫어하는 마음, 이런 거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것도,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말할 때 알아차리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열반당이 있는데 열반당에서 수행을 할 때도 자기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쿵쿵쿵 걸어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잘 하고 가면은 걸어도 이렇게 천천히 걷게 되고 쿵쿵 소리 안 내고 이렇게 부드럽게 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자체가 내가 그 행동을 조심하게 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기 때문에 또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때도 그냥 쾅 닫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고리를 잡고 살짝 이래 닫으면 다른 사람 수행에 방해도 안 되고 내가 그 잡는 그 행위를 알아차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여러분 삶에서 다 일어나는 어떤 수행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뭐 설거지를 할 때도 막 이렇게 딴 생각하고 막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 그릇에 닿는 감각이라든가 그 물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에서 그 느껴지는 거, 설거지 하면서 내가 나같이 이래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설거지는 하고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스스로 이제 또 자만심을 일으키면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를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또 포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이어나가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몸을 통해서 마음을 아는 그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몸을 알다 보면 그 몸을 통해서 일어난 자기 마음을 보는 쪽으로, 만약에 그런 게 특별히 안 느끼지만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지금은 내가 번뇌가 없는가? 번뇌로서 작용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작용하면은 이제 번뇌가 작용하지만, 지혜가 작용하면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어리석음이나 이런 탐욕, 성냄 이런 탐진치가 작용하면 이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면 그걸 알아차려서 그 마음이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많이 썩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화가 딱 날 때는 그 화가 난 거라고 아는데 화가 난 다음에는 화는 숨고 생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화는 잘 안 보여요. 생각만. 근데 그 생각하면서 저 인간 왜 저럴까? 좀 분명히 뭔가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런 그게 형태는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밑뿌리에 뭐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계속 작용하면서 생각이 이어지는데 이 화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는 화를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볼 줄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생각이 움직이는 일종의 그 개념의 형태고 실제 자기 마음 상태는 화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떤 대상, 그런 물질적인 대상 또는 뭐 어떤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이제 점점 확장이 돼서 어떤 것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이제 번뇌로 오염됐는지 아니면 이제 지혜나 자비심이 잘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보는 것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바른 노력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내가
불선한 마음이니까 이건 버려야 되고 선한 마음은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노력도 되고 그래야 이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마음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잘난 체 한다거나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건 재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뭐 진짜 재수 좋게 내가 선한 행위를 했으면은 이제 좀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비난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그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초보 이제 처음 이런 윗바사나에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유익합니다. 그게 또 마음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거고. 우리가 뱀을 잡으려면 뱀 구멍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이 눈과 귀의 감각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눈이나 형상, 귀나 소리. 그래야 그 마음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제 이런 불교를 만나면은 이 생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첫째는 이제 이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못 보면 아까 말했듯이 사실 이게 이제 불교를 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둘째, 이제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이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마타 이제 이런 정해를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좀 같이 하라고 가르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마타에 좀 몰두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자기 마음 보는 게 제일 먼저예요. 마음 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마음을 볼 때 내가 사마타 힘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때는 사마타 그러니까 이런 삼매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이 삼매의 힘이 좋아야 이 세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마음을. 그러면 이제 이때는 사마타가 필요한 겁니다. 삼매를 닦아서 더 섬세하게 이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되고 그래야 그게 이제 어떤 연기 같은 그런 심오한 법도 볼 수 있게 되고 무상고 무한 연기를 봐야 무상고 무한을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보는 게 출발점이다. 그거를 보고 그러고 나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를 아시고 이 생에 적어도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익혀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